여러분, 안녕하세요. 라포의 디지털 금융 놀이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디지털 금융 이해하기 2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탄에서는 디지털 금융에 익숙치 않은 초보자들, 특히 실버 세대를 위해서 디지털 금융에 관한 기초 지식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릴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째, 디지털 금융 활용 현황, 특히 실버 세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앱의 의미와 설치 방법. 세 번째, 본인 인증. 요즘 본인 인증 제도 바뀌면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됐죠. 마지막으로 앱의 활용 방법. 앱을 실행하는 방법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디지털 금융의 활용 현황. 특히 실버 세대를 중심으로 활용 현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버 세대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과거에는 은퇴 이후의 세대, 60세 보통 은퇴하잖아요. 네, 60세 이상의 노년층을 의미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평균 수명이 많이 연장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65세 이상의 세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실버 세대하고 디지털 문맹들이 소위 실버 텍스를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관련 뉴스를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지난 7월 한 온라인 은행의 금리 연 5%짜리 특별 판매 정기 예금이 판매 1초 만에 완판됐다고 하죠. 그런데 최근 늘고 있는 이런 온라인 전용 알짜 예적금에서 60대 이상 은퇴 노년층이 심각하게 소외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노년층은 안정적이고 운용이 간편한 정기 예금에 많이 가입하는 편인데 온라인 전용 예적금 가입자 중에서는 60대 이상의 비중이 평균 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잘 다루지 못해서 생기는 정보 격차가 쏠쏠한 재테크 기회를 박탈하는 이른바 신금융소외를 낳고 있는 셈인데 은행권이 비대면 전용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면서 앞으로 노년층의 금융소외가 더욱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합니다. 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실버 세대들이 디지털 금융을 잘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통계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건데요. 2019년도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 행태 조사 결과입니다. 네,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 연령대별 모바일 뱅킹 이용 현황. 그거를 보면은요. 여기에 연령대별로 30대가 가장 활용도가 높네요. 예, 한 87% 정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연령대가 이렇게 높아질수록 활용률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60대는 32%, 70대는 한 9% 정도 이렇게 많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간편 결제 이용 현황을 또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전반적으로 좀 더 적은데요. 그래도 젊은 층 20대, 30대는 50% 이상입니다. 그런데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급격하게 활용률이 떨어집니다. 50대 18%, 60대 10%, 70대 한 거의 미미합니다. 두 번째, 앱의 의미와 설치 방법. 자, 여기서는 앱이 무엇이고 어떻게 설치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 중에서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거 와이파이하고 5G입니다. 와이파이, 와이어리스 피델리티라고 하죠. 유선 랜을 무선화한 통신 기술입니다. 비록 좀 좁은 지역에서 고성능 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술이죠. 네, 이게 와이파이는 사실 무료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 이용하는 사람들 와이파이 있는 데 가서 하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동통신, 이건 이제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제 유료죠. 근데 이 이동통신이 사실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죠.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지금 5세대까지 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나눈 기준은 1세대 음성통화 가능한 거, 2세대는 그 음성에다가 문자까지 가능한 거, 3세대는 음성, 문자, 영상까지 가능한 거, 그 다음
4세대는 그 3세대에다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한 50배 정도 속도가 빨라집니다. LTE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5G. 요새 5G가 대세죠. 네, 요거는 또 뭐가 다르냐? 이것도 물론 속도입니다. 한 4G에 20배 정도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물 인터넷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 속도가 왜 중요하냐? 벌써 4G, 5G 같은 경우에 속도로 이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옛날 같으면 영화 한 편 봤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순식간에 봤죠. 바로 이게 통신 속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같은 걸 하려면 이런 통신이 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극히 짧아야 많은 양의 정보를 금방 받아보고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진다. 앞으로 또 6세대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더라고요. 그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빠를 겁니다. 그 다음 좀 알아야 될 게 앱이 뭐죠?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해서 적용하는 거면 적용, 활용하는 거, 응용하는 거. 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그 다음 PC 여기에 운영 체제가 있죠. 윈도우라든지, 그다음 맥이라든지 이런 운영 체제가 있는데 그 운영 체제는 컴퓨터를 가동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 사용자들이 뭔가 금융 거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통 조회를 한다든지 이러면 뭐죠? 거기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얹어서 그거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운영 체제 위에다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개발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어떻게 설치하느냐? 사실 장에서 상점에서 사다가 써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죠. 요새 거의 유료는 잘 안 쓰죠. 단지 무료로 많이 쓰는데 그게 어디서 하느냐? 상점에서 하는 거죠. 가게에서. 그게 스토어라고 합니다. 스토어. 그래서 구글은 플레이스토어, 그 다음에 통신 3사하고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게 원스토어, 삼성 전자에서 하는 게 갤럭시 스토어, 그 다음에 애플에서 하는 게 앱스토어입니다. 요런 그 스토어를 통해서 이 앱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리고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금융 앱들의 유형은 어떤 게 있느냐? 한번 보면은요, 제작 기관에 따라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금융기관 앱, 그 다음에 핀테크 앱.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만든 거, 금융기관 앱. 핀테크 회사들이 만든 거, 핀테크 앱.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 다음에 기능별로도 또 분류가 됩니다. 이런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은행 거래를 한다. 그런데 그 입출금 거래를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외환 거래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펀드 거래도 할 수 있고, 요런 그 여러 가지 거래 유형이 있는데 그거를 한 앱으로 할 수 있게 통합해 놓은 거. 그게 통합 앱이고요. 각자 따로따로 앱을 만들어 놓은 거. 이게 이제 분산 앱이라고 합니다.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금융기관별로 자기네들이 유리하다 생각되는 그런 앱들을 개발해가지고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거기에 맞춰서 선택해서 활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앱들, 사실 중요한 앱들, 본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앱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주요한 앱들이 각자가 다 다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앱들 대부분 알려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네이버, 삼성페이, 그 다음에 통신사 패스, 그리고 이제 거래 은행 앱들. 저는 여기다 이제 하나 원큐, 하나은행 쓰라고 해놨는데 각자 KB, 그 다음에 신한은행, 그 다음에 NH 등등 본인이 활용하고 있는 금융기관 앱을 이제 설치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토스, 카카오뱅크, 그 다음에 뱅크샐러드 등등 필요한 그런 금융앱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주요 앱을 설치하면 됩니다. 자, 이런 많은 필요한 앱들 알면 뭐합니까? 활용해야 되죠. 활용하려면 설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패스앱, 사실 본인 인생 때문에 중요성이 더 커졌죠. 이 패스앱 설치하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앱을 설치하려면 어떻게 되죠? 아까 배웠죠?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플레이스토어를 클릭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검색창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PASS를 입력을 해주면은요, 통신사들의 패스 앱들이 나옵니다.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의 패스 앱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저는 패스 앱이 깔려 있다 보니까 여기가 열기로 되어 있는데요. 패스 앱이 안 깔려 있는 사람들은 여기가 설치라고 나옵니다. 이 설치를 클릭해주면 그 다음에 쭉 설치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완료를 해주게 되면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홈 화면에서 이렇게 패스 아이콘이 뜹니다. 이렇게 되면 설치가 완료가 된 겁니다. 세 번째, 본인 인증입니다. 본인 인증은 정보를 처리하는 단말기, 스마트폰이라든지 PC라든지 여기에서 개인 식별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에 따라서 사용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디지털 금융에서 본인 인증을 하는 방법 어떻게 하죠? 네, 대면에서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영상을 통해서 실물하고 신분증 대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대면 하는 거는 그 전자 본인 인증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자, 비대면으로 본인 인증을 하는 흐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거래 처리가 일어나고요. 그러면 일단은 본인 인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 처리가 완료가 되죠. 그래서 거래 처리할 때 본인 인증을 요구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되죠. 거래 업체별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본인 인증 서비스 업체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거래 업체에서 직접 하는 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몰이다 이런 데서 자기네가 직접 그런 이제 매수자한테 공인인증서라든지 ARS라든지 아이디 패스워드, 생체인식 이거를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한 번만 하면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중복 확인까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큰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본인 인증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데 그렇지 못한 소규모다 이런 데는 어떻게 되죠? 본인 인증 서비스 업체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바로 패스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뱅크사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하게 되고요. 생체 인식, 간편, 비밀번호 이런 거를 인증 수단으로 더 활용하게 되는 거죠. 이런 비대면 본인 인증을 하는 수단,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체 인식, 여러분 잘 아시죠? 지문, 홍채, 정맥, 안면도 있고요. 네, 음성도 있고요. 요새 굉장히 그 분야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도 가능하죠. 핸드폰은 요새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패스예요. 옛날에는 문자 메시지, 그 다음에 ARS 이런 걸로 이제 가능했었죠.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OTP 카드, 금융거래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예전에는 이게 이제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많이 줄어들었다고요. 네. 그 다음에 공동인증서, 얼마 전까지 공인인증서였죠. 바로 이게 공동인증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아이핀, 옛날에는 좀 많이 활용했는데 이게 본인 그 신분증을 대신하는 겁니다. 요새는 좀 많이 안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 패스워드. 네, 이건 기본적으로 어떤 그 홈페이지 들어갈 때 아이디 패스워드 기본적으로 입력을 많이 하죠. 근데 지금은 생체 인식으로 거의 다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 이런 각종 본인 인증 수단이 있습니다. 이런 걸 활용해서 본인 인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앱을 이제 활용해야 되겠죠? 네, 앱 활용하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스마트폰에 지문 등록하는 거. 두 번째, 스마트폰 화면을 지문으로 여는 거. 그 다음에 QR코드를 한번 스캔해 보는 거. 이게 이제 물건 산다든지 그럴 때 이게 스캔 많이 하잖아요. 지불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QR코드로 출입 인증하는 거. 요새 어디 중요한 기관에 아니면 음식점 들어가려고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본인이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직원한테 맡긴다든지 또 같이 간 사람이 이제 하도록 한다든지 이러는데 본인이 떳떳하게 이제 해봐야 되겠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지문 등록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홈 화면에서 설정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스크롤바를 위로 올리면 생체 인식 및 보안이 나옵니다. 이걸 클릭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위에 지문이 나옵니다. 하나가 등록이 되어 있네요.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여기에 없는 걸로 나오겠죠. 여기에 지문을 등록을 하려면 클릭을 합니다. 네, 제 화면에는 현재 패턴을 그리세요라고 나오는데 아마 보안을 위해서 이 화면은 검은색으로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패턴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문 추가를 입력하면 되겠죠. 지문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화면이 나오네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문 등록 이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지문을 등록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한 번 하니까 18% 정도 등록이 되어 있네요. 또 한 번 하니까 좀 더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등록을 하면 이게 100%까지 올라갑니다. 100%가 다 올라가면 지문 등록이 완료가 된 겁니다. 이번에는 스마트폰 화면을 열 때 지문을 등록해 두었다가 지문으로 여는 방법을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홈 화면에서 설정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스크롤바를 위로 올리면요, 잠금 화면이 나옵니다. 이 잠금 화면을 클릭을 합니다. 제일 위에 잠금 화면 방식이 나오네요. 현재 패턴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문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클릭을 하니까 제 화면에는 현재 패턴을 그리세요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검은색으로 나옵니다. 아마 보안을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패턴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패턴을 입력하니까 이런 화면이 나오네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죠? 지문 등록입니다. 5% 되어 있는 것을 ON으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실제로 화면이 잠겼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꺼보겠습니다. 다시 켜보겠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네요. 뭐로 되어 있죠? 네, 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문을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화면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상적으로 지문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QR코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R코드는 네이버하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네이버를 통해서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를 클릭을 해줍니다. QR코드 활용하는 방법, 첫째, 상대방의 QR코드를 내가 스캔을 해서 업무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오늘 추가로 하나 배울 거는 여러분 요새 많이 하고 있는 거, 내 QR코드를 상대방에게 스캔하도록 해줌으로 인해 갖고 출입을 하는 방법. 자, 먼저 내가 상대방의 QR코드를 스캔하는 방법. 네이버에 검색창, 요거를 일단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다 검색어 입력하기 위해서 터치를 한번 해줍니다. 그러면 요 아래쪽에 요 사진기 같은 그런 표시가 나오죠. 요게 바로 스마트 렌즈입니다. 요거를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스캔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카메라처럼. 요걸 가지고서 다른 사람의 QR코드를 스캔을 해서 업무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내 QR코드를 상대방이 스캔해서 업무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면 QR 체크인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면 내 QR코드가 나옵니다. 이 QR코드를 상대방이 스캔해서 업무 처리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저는 이미 생성이 되어 있어서 보여드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동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드 체크인을 소개합니다. 네이버 메인 화면에서 QR코드를 검색하면 내 QR코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메뉴 클릭 후 내 서랍에서도 QR 체크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삼선 메뉴에서도 QR 체크인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앱에서 원하는 경로를 선택 후 정보 제공 동의를 체크하고 SMS 본인 인증만 하면
QR코드 생성이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디지털 금융 이야기 2탄을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모바일 뱅킹 활용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라포의 디지털 금융 놀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